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입니다. 왜 하나는 불법이고 왜 하나는 합법일까요? 오퍼레이션 엔드게임이라는 작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진짜로 뿌리를 뽑으려고 했나봐요. 섬멸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 해킹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AV. 다른 의미로의 AV는 아니고요, 안티바이러스입니다. 안티바이러스는 백신을 뜻해요. 자, 이 avcheck.net 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avcheck는 각종 백신 엔진을 구비해둬요. 내가 어떤 악성 파일? 뭐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면은 여러 가지 백신들이 탐지를 돌려봅니다. 이 백신이 탐지가 되었다,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사이트예요.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비슷한 사례가 바로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토탈에 올리면 이 바이러스 토탈에서 얘가 여러 가지 백신 엔진에 올려보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유행 중인 악성 코드인지 확인해서 이거 지금 악성 코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너무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입니다. 왜 하나는 불법이고 왜 하나는 합법일까요? 참 여기서 묘하고 재밌는 거예요. 바이러스 토탈은 얘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게 목적인 서비스인 거고요. avcheck는 백신에 탐지되는가를 확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미묘하게 다르죠. 행위는 똑같아. 참 목적이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다 보니까 후속 조치들이 조금씩 다른데, 바이러스 토탈은요, 악성 코드라고 판단되면 얘를 샘플을 공개합니다. 보안 기업들에 공유를 해요. 얘네는 보안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avcheck는요, 고객이 악성 코드 개발자예요. 즉 고객들이 올린 샘플을 보안 기업들에 공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과 합법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avcheck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샘플을 안티바이러스 회사에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시그니처 업데이트도 방지합니다. 즉 악성코드 개발자들이 이걸 테스트 목적으로 막 해서 모든 백신을 우회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만들었어. 그럼 얘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악성 코드를 개발한 다음에 여기에 돌려봐. 악성 코드 점수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성적표 100점이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겁니다. 전혀 탐지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공격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구장창 해킹 당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avcheck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24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2024년 국제공조 사이버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 엔드게임입니다. 오퍼레이션 엔드게임이라는 공식 작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유로폴, FBI,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자 이번에 우리 해커들을 싹 다 뿌리 뽑아보자 해서 오퍼레이션 이름 보세요. 엔드게임입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 오퍼레이션 엔드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27일부터 29일이면 27, 28, 29, 3일이죠. 이 작전의 목표는 무엇이냐? 해커들의 해킹용 인프라를 섬멸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해킹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버들, 인프라 장비들, 이런 서버들을 없애겠다라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 범죄에 활용되는 시스템들을 불태우겠다라는 거죠. 그 결과 5월 30일 날 세상에 처음 알리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오퍼레이션 엔드게임을 진행했고요. 그 결과입니다 라고 하면서 발표합니다. 총 4명을 체포하고 16건의 위치를 확인했고, 그리고 100개 이상의 서버를 다운시켰고요. 그리고 도메인 2000개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엔드게임은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었어요. 발표의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엔드게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해커들에게 보내는 경고장 같았어요. 이게 2024년 5월이라고 했죠.
2024년 5월은 실제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엔드게임은 시즌제였어. 충격적이었는데 시즌 1의 목표는 무엇이냐? 주제는 무엇이냐? 해커들의 해킹용 서버, 인프라를 섬멸하겠다라는 목적이었고요. 2025년에 시즌 2가 공개됩니다. 2025년 시즌 2의 주제는 랜섬웨어였습니다. 랜섬웨어를 공격했다. 랜섬웨어 해커들을 싹 다 뿌리 뽑았는데 300대 서버를 폐쇄시키고 650개의 도메인을 무력화했고 20명을 체포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범죄자들의 자금을 350만 유로 압수를 했고 그래서 전체 압수 금액은 2120만 유로에 달했다. 엔드게임 시즌2가 끝났고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2026년도 엔드게임 시즌3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아마 엔드게임 시즌3는 5월달에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엔드게임 작전이 지금 실행 중이다 라고 발표가 중간중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컨텐츠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바로 저희가 아까 알아봤던 AV 체크가 이 시즌2의 주제였습니다. 빌런이 바로 AV 체크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즌2가 랜섬웨어 해커들을 섬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랜섬웨어 해커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구들, 사이트들, 인프라들, 이것도 타겟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AV 체크는 악성 코드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찍혔잖아요. 실제로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이 AV 체크를 이용해서 랜섬웨어 악성 코드를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있었어요. 엔드게임 시즌2에서 AV 체크도 당연히 타겟이 되었고요. 이 AV 체크는 그 당시에 날아가게 됩니다. 폐쇄가 돼요. 그 당시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페이지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건 있잖아요. 야, 이 엔드게임이 진짜로 해커들을 뿌리를 뽑으려고 했나봐요. 이 AV 체크 사이트를 그냥 내린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 경찰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 AV 체크 사이트를 내리기 전에 여기에 일부러 AV 체크에는 로그인 기능이 있었거든요. 로그인 기능을 가짜로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경찰이 진행한 피싱입니다. 경찰이 피싱을 함. 기대가 돼요. 시즌3가 어떨지는 좀 기대가 되는데, 이 사이트에 가짜 로그인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AV 체크를 이용하고 있었던 범죄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솔직히 똑같은 아이디를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상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경고장을 날렸다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네덜란드 경찰이 폐쇄되기 전에 가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사용자를 수집해가지고 경고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AV 체크는 다운이 됐어. 자, 그런데 AV 체크를 운영하고 있었던 운영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AV 체크가 압수되고 폐쇄되자 그 AV 체크를 운영하고 있었던 운영자가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거주 등록을 취소하고 아랍에미리트로 도피했습니다. 사실 엔드게임 작전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요. AV 체크를 딱 내리니까 그 즈음에 이 운영자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아랍에미리트이기 때문에 못 잡는 거죠. 이 엔드게임에 같이 참여한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 뭘 어떻게 체포해. 그러니까 체포를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운영자는 2025년 5월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살게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올해 2026년 1월에 네덜란드에 들어옵니다. 어이? 갑자기 올해 1월에 네덜란드에 입국을 하는 거예요. 엔드게임은 주최국이 어디예요? 네덜란드도 있단 말이죠. 당연히 공항에서 바로 잡힙니다. 암스테르담 스위폴 공항에서 체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지? 자수인가? 왜 바보처럼 왜 돌아왔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 운영자는 거기에 가서 살다 보니까 솔직히 고향이 제일 좋겠지. 집이 제일 좋아. 여기 밖에서 살기 꽤 힘들단 말이에요. 아, 네덜란드 들어가도 되나?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공개 수배는 안 해. 그러니까 들어가도 되나? 이거 내가 괜히 겁먹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AV 체크랑 이 운영자랑 연결되는 접점을 찾는 게 못 찾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영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AV 체크를 폐쇄하긴 했는데 내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 못 찾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힘드니까 아예 들어가도 되겠지?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 자, 우리에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선사했던 엔드게임,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엔드게임 시즌3 놀랍게도 올해에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실제로 엔드게임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컨텐츠로 만들고 있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Think about our next move. 우리의 다음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6월 당신의 다음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의미심장한 멘트가 있죠. 자, 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그 다음 주인공이 될까? 라고 이제.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런 엔드게임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 이제 해커들이 인터넷 속에서 숨기는 쉬워요. 하지만 잡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잡는 게 아닙니다. 잡기가 까다로워서 그래. 잔잔바리 범죄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보통은 있거든요. 근데 인력도 충분하고 리소스도 충분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뿌리를 뽑아야겠는데 칼을 빼면 철저하게 우리는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르는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 거쳐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흔적은 어디에서 남을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인터넷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해도 안 잡히겠지? 혹은 나는 안 잡혔는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잡는 것 뿐인 거죠. 까다롭긴 하지만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못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못 잡는 경우는 간혹 있죠. 북한에 있다거나 혹은 뭐 중국에 있다거나 뭐 러시아에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잡아?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뭐 북한에 사는 게 아니라면 잡으려면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